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2월, 3월, 4월 이사 많죠? 알고 계셔요? 자,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2월, 3월에는 장거리 이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런 노래 있죠? 서울, 광주, 목포, 아니다. 서울, 대전, 광주, 목포 찍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는 혹은 서울,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거리 이사가 평소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을 내려가거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다 저희 팀한테 나눠주기도 하지만 저도 하나 정도는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거리 이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꿀팁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어떤 조건에서든 당일치기 이사가 가능합니다. 자, 대구 정도 뭐 한 300km 정도 되는 구간이라면 당일치기로 이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70%. 근데 짐량이 많거나 작업 조건이 안 좋거나 그러면 당일 이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킬로수. 그 다음에 이제 400km 뭐 한 부산, 뭐 목포, 요 정도 보신다고 하면 그 정도 거리에서는 당일 이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전날에 짐을 꾸리고 다음날에 새 집에 이삿짐을 넣고 정리를 하는 스케줄로 해요. 그런데 2월, 3월에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기에 그런 식으로 이사를 한다면 이사 비용이 1.5배 이상, 많으면 2배까지도 비용이 상승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굳이 멀리 힘들게 가지 않아도 그 시기에는 우리 동네에서 이사를 해도 그 정도 비용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거리 갔다 오면 기사들이 힘들어서 그 다음날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삿짐 센터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이사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산으로 가요. 자, 짐량이 정말 많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짐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반포장 이사 정도로 진행을 해보신다면 당일치기 이사로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장거리로 가는데 짐이 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뭘 선택을 하냐면 내가 조금 불친절할 수도 있고 조금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저렴한 곳을 찾겠다. 아니면 싫다. 나는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사를 하고 싶다. 둘 중에 하나를 딱 나눠서 기준점을 정하고 업체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월, 3월, 4월에 장거리 이사 준비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400km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어요. 400km 그런 거리에서 장거리 이사를 하신다면 반포장 이사로 당일치기, 당일에 이사를 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쉽지는 않고요. 가능하다면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려요. 추천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짐량이 5톤에서 6톤 정도라면 이삿짐 센터가 가지고 다니는 큰 트럭보다는 1톤이나 2.5톤 트럭을 이용해서 이사를 하는 것도 좋다.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우리 고객님들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멀리 가니까 큰 트럭에 한 방에 실어서 가는 게 기름값도 세이브할 수 있고 일 잘하는 이삿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삿짐 센터에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가 있어요. 제일 잘하는, 일 잘하는 차가 1호차예요. 자, 그 다음에 2호차, 그 다음에 3호차, 4호차, 5호차가 제일 일을 못해요.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장거리 이사를 해요. 부산에서 서울로 장거리 이사를 해요. 몇 호차가 갈까요? 100%입니다. 5호차가 가요. 그리고 5호차에 인원이 어떻게 가냐? 장거리 운행을 2번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체로 이삿짐 센터 소장이 직접 운전을 해서 가요. 그리고 내 직원은 1명 불러요. 그리고 출발지에서 아르바이트 2명, 3명 쓰고
또 하차지에서는 1명이나 2명 써요. 왜 그럴까요? 인건비 세이브 해야죠. 그리고 다음날 일하는데 다른 직원들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매출이 또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알바를 쓴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상차지에서 만약에 5명이 작업했는데 하차지에서 3명이나 4명이서 작업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장거리로 이동하다 보니까 새 집에 도착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 시간에는 알바를 구하려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차지에서는 5명이 작업했는데 하차지에서는 3명이 작업하는 일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장거리 이사할 때는 큰 트럭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톤과 2.5톤, 2.5톤 2대 이런 식으로 이사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1톤 트럭 가지고 있는 사장님 차량 한 대요. 그분이 사장이에요. 자, 2.5톤 트럭 가지고 있는 사장님, 그분도 사장님. 그쵸? 그러면 그렇게 팀이 돼서 간다. 장거리 이사를. 그리고 오더는 누가 받아야 되나요? 오더는 보험이 있고 정식 허가가 있는 주선업체하고 계약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업체가 이 두 사장님과 한 팀을 꾸려서 부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산에서 혹은 서울로 오거나 어떻게 일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삿짐 센터들 같은 경우는 내가 10만원 깎으면 언제든지 일 하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1톤 트럭, 2.5톤 트럭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또 다른 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조금 달라요. 5톤 트럭 가지고 있는 사장님과 1톤이나 2.5톤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과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쁜 시기에 2월, 3월 특히 이런 시기에 장거 이사를 간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트럭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누가 작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일을 하시느냐 알바생이 일을 하느냐 조금 다소 말에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책임감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사장님들이 일하시는 게 조금 더 이사가 잘 될 확률이 높아요. 다른 시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2월, 3월이라면 작은 트럭 사장님들께서 일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이삿날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 더 칠게요.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사의 기준점. 앞서 잠깐 언급 드린 거예요. 내가 이번 이사를 저렴하게 할 거냐, 내가 이번 이사를 안전하고 편하게 할 거냐, 그 부분을 꼭 정하고 업체를 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싸고 좋은 업체 정말 비수기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2월, 3월, 4월에 장거리 이사를 하는데 싸고 좋은 업체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2월, 3월에 장거리 이사 가는 업체 굉장히 일을 잘하고 그 동네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업체는 안 가요. 이거는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내가 장거리 이사를 할 때 기준점 분명하게 한 가지를 잡고 업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매번 말씀드리죠. 예약 시기.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일찍 예약을 하셔야만 장거리 이사를 하는데 5호차 타고 이사를 하지 않고 3호차나 4호차로 이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약을 하시면 누구누구 오는지 인적사항을 받아주시는 게 좋고 몇 번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해서 그것까지 계약서에 기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장거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월, 3월에 특히 장거리사를 하신다면 제가 강조했던 그런 부분 한 번쯤 고려할 값어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제 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